월포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앱 인벤터를 이용하여 나만의 앱 만들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화면을 작은 화면으로 줄이고 다른 인터넷 창을 띄워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합시다. 앱 인벤터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을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앱 개발을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블록을 연결하여 나만의 앱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만든 앱을 아이폰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핸드폰이 없거나 아이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가족들의 폰을 잠시 빌리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연결 없이 앱 인벤터로 앱을 만들기만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로 앱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 사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해야 합니다. 크롬 브라우저가 없는 학생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을 띄워서 포털 검색창에 크롬이라고 치면 구글 크롬으로 들어가서 크롬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크롬을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색동 모양의 동그라미가 뜨게 되는데 이게 바로 크롬입니다. 이 크롬을 열어서 인터넷을 들어가 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없다면 이 기회에 만들면 되겠군요. 만드는 방법은 크롬을 열어서 구글로 들어가서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면 구글 계정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구글 계정을 만들면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으니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가서 일단 앱 인벤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크롬 브라우저, 구글 계정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앱 인벤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이나 주소창에다가 앱 인벤터라고 치고 검색을 해보면 가장 위에 나오는 MIT 앱 인벤터라는 글씨를 눌러서 이 화면으로 들어와 보도록 합니다. 앱 인벤터의 첫 페이지 화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왔다면은 다른 것들은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도록 하고 왼쪽 위에 Create Apps 요거를 클릭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눌러보면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라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만들었거나 알고 있는 구글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원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가입된 정보로 로그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면은 Welcome to MIT App Inventor라고 나옵니다. 그냥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면은 첫 번째 화면이 나오는데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화면이 영어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오른쪽 위에 아마 English라고 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눌러서
한국어를 클릭해서 한국어로 바꾸어 주면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나라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네요. 그러면 메뉴와 각종 버튼들이 한국어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되었나요? 자, 맨 왼쪽 위에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클릭해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이름을 묻게 되는데 프로젝트 이름은 우리 처음이니까 TEFT 1이라고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참고로 프로젝트 이름은 한글로 입력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영어로 입력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면은 드디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뭔가 감이 잡히죠, 그죠? 자, 지금부터 이 화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들어주기 바랍니다. 한 번만 이해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앱 인벤터의 전체 화면은 크게 두 가지 화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은 디자이너 버튼과 블록 버튼이 있는데 현재는 디자이너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바로 디자이너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디자이너 화면은 앱의 화면을 여러분들이 앱을 켰을 때 나오는 화면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블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블록을 눌러보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다양한 레고 블록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죠? 이 블록 화면은 앱의 기능을 블록으로 직접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즉, 디자이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화면의 모양들을 눌렀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디자이너와 블록 화면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이 작동시키고 만들어 나가면은 한 가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앱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자이너 화면에 여러 가지 창과 모양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팔레트 창입니다. 팔레트 창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있고 뭐 아래쪽에 보면 레이아웃, 미디어, 그리기, 애니메이션 각각을 클릭하면은 그 안에 하위 목록들이 많이 뜨게 됩니다. 이 팔레트에 있는 요 작은 것들은 앱을 구성하는 아이콘이나 버튼, 텍스트 박스 이런 것들을 다 모아둔 것입니다. 이런 하나하나 요소들을 컴포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스마트폰 모양의 뷰어 창. 이 뷰어 창에서는 실제 앱을 동작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 뷰어에는 여러 개의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화면을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스크린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스크린 1만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컴포넌트 창이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 창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팔레트에서 어떤 컴포넌트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컴포넌트들이 보이는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을 클릭해보면 각각에 대한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속성창의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이너 화면에서는 크게 팔레트, 뷰어, 컴포넌트, 그리고 속성
요 네 가지 창을 가지고 화면을 디자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너무 말로만 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로는 간단한 예제인데 글자를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것을 목소리로 변환하는 어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인터페이스 팔레트에 있는 텍스트 박스 그리고 버튼 컴포넌트들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스크린 1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텍스트 박스를 가져오고 버튼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벌써 앱을 실행했을 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 하나와 그리고 버튼, 누를 수 있는 버튼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조금 내려가서 미디어를 클릭하면 미디어 팔레트 안에 음성 변환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뷰어로 가지고 옵니다. 이번에는 음성 변환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화면에 보이지는 않네요. 단지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포함되어 있다라고 아래쪽에 이런 표시가 뜨게 됩니다. 자, 현재 우리는 텍스트 박스 하나, 그리고 버튼 하나, 그리고 음성 변환 하나, 이 세 가지의 컴포넌트들을 뷰어에 옮겨 두었습니다. 그러자 오른쪽에 있는 컴포넌트 창에는 방금 전에 추가했던 텍스트 박스, 버튼, 음성 변환 요게 각각의 컴포넌트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디자인은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블록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블록 클릭. 자, 블록을 클릭하면 방금 전에 스크린 1에 추가했던 3개의 컴포넌트들이 왼쪽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클릭해보면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사용할 수 있는 블록 명령어들이 왼쪽에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블록들이 있으면, 명령어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하나씩 드래그해서 끌어와서 블록처럼 쌓아 올리면은 특별한 기능들을 실행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버튼 1 컴포넌트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블록들 중에 맨 위에 있는 언제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실행 이것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다음 음성 변환 1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호출 음성 변환 1 말하기 메시지 요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블록 안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박스 1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나오는 명령어 중에 좀 헷갈리죠? 텍스트 박스 1 그리고 텍스트 얘를 가지고 와서 여기 메시지 옆에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가지고 와서 블록처럼 쌓아 올려 봤습니다.
이거를 굳이 해석하자면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텍스트 박스 1에 입력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서 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굳이 해석하자면. 자, 이렇게 해서 명령까지, 블록까지 다 쌓아 올렸습니다. 자, 다시 디자이너로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앱이 실제로 동작하는지 선생님의 핸드폰이랑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은 앱 인벤터에서 만든 앱을 선생님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연결하지 못할 거예요.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메뉴를 보면 크게 세 가지 AI 컴패니언 연결, 그리고 에뮬레이터, 그리고 USB 케이블 연결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AI 컴패니언이 가장 쉬운 연결 방법인데 그런데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다른 두 가지 방법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자세한 연결 방법은 선생님의 강좌 앞에 학습 안내에 있는 유튜브 주소로 가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연결이 안 되어서 확인이 불가하다면 프로젝트를 저장해 놓고 다음 기회가 되면 연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AI 컴패니언을 눌러서 이런 AI 컴패니언을 누르면 이런 QR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의 스마트폰에 AI 컴패니언이라는 어플을 미리 설치해 놓고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이렇게 선생님 핸드폰 화면입니다. 이게 이렇게 방금 전에 만들었던 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특정 글자를 입력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글자를 스마트폰이 목소리로 읽어주게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서중 3학년 화이팅. 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한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월서중 3학년 화이팅. 화이팅이 조금 이상하네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자, 오늘은 앱 인벤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앱을 만들어 보고 어떤 방법으로 앱을 만드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한 내용은 과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간단한 기술들을 알려준 것이니까 그냥 익힌다는 생각으로 한번 따라해 봤으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